다이어트 멘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저속노화 다이어트 시리즈 두 번째인 간헐적 단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노벨상을 받은 두 가지 이론에서 출발한 것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론과 생체시계 이론입니다. 먼저 오토파지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오토파지라는 것은요, 자가포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단백질이나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서요, 재활용하는 자가포식 작용을 뜻합니다. 1970년대 처음 규명이 되었고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파지와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토파지는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체내 에너지 대사 방식을 바꾸면서 다이어트에 기여를 합니다. 오토파지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거예요. 단식으로 포도당 공급이 줄면요, 오토파지가 불필요한 세포 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이 촉진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장 지방 감소입니다. 오토파지가 지방세포 내에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고 대사를 효율화하면서요, 지방 연소가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에요. 세포 안에 손상된 단백질과 지방이 제거되면요, 인슐린 신호 전달이 원활해져서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이 지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오토파지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요, 요요 방지 효과의 가능성이에요. 단순히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재정비이기 때문에 대사적 적응이 일어나면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토파지가 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토파지는요, 흔히 세포 청소 시스템으로 불립니다. 이 과정은요,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어요. 첫 번째, 오토파지가 항노화에 좋은 이유는요,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노화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 내에 나쁜 단백질과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오토파지는 이것을 제거해서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두 번째, 오토파지가 항노화에 좋은 이유는요, 미토콘드리아의 회복이에요. 노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예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새롭게 교체해서요, 세포 에너지를 젊게 유지합니다. 세 번째, 오토파지가 항노화에 좋은 이유는요, 염증의 제거예요. 세포 쓰레기가 많아지면요, 만성 염증이 생겨요. 오토파지가 이를 줄여서 염증성 노화를 완화시킵니다. 네 번째, 오토파지가 항노화에 좋은 이유는요, 장수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AMPK 활성화, 서치인 경로를 자극해서 오토파지를 통해서 장수 효과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오토파지의 임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토파지가 다이어트 측면에서 갖는 효과는요, 단순한 칼로리 제한으로 인한 근손실보다 대사 효율 개선과 지방 연소 중심의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적입니다. 노화 방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세포 내의 노폐물 정리와 미토콘드리아 건강 유지로 인해서 저속 노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벨상을 받은 큰 이론 중에 두 번째 이론인 생체시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프리 C. 호를 포함한 3명의 연구자가 받았어요. 이 연구로 인해서요, 수면 주기, 호르몬의 분비, 대사, 암발병, 비만, 당뇨 등과 생체 리듬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생체 이론에 적용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체 시계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슐린 감수성의 시간차예요. 아침과 낮에 인슐린 감수성이 높고요,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요, 낮에 먹을 때는 혈당과 지방 축적이 적고 밤에 먹을 때는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 중심의 섭취 후에 저녁의 금식은요, 체중 감량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방 대사와 호르몬 리듬을 찾는 것이에요. 코티졸과 성장 호르몬은요, 아침과 기상 초기에 분비가 증가해서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이때 공복을 유지하면 지방 산화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식욕 호르몬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관련 호르몬도 생체 리듬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늦은 밤 음식 섭취는요, 그렐린 억제를 방해해서요, 폭식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체시계 이론과 항노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세포 회복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세포가 DNA 복구와 단백질 정리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기예요. 이 시간에 음식을 차단하면요, 에너지와 효소가 회복과 오토파지에 집중돼서 항노화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AMPK, 시친1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과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특히 생체 시계에 맞춰서 단식을 하면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제거가 활발해져서요, 노화 지연 효과가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염증 억제와 면역 조절입니다. 야간 단식은요, 간과 면역세포의
시계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감소해서 항노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자면요, 생체시계 이론은요,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낮에는 먹고 밤에는 금식하는 시간 제한 섭식은요, 인슐린 감수성 개선, 지방연소 촉진, 식욕 호르몬 안정화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생체시계의 항노화 측면은요, 밤 시간의 단식은요, 세포 회복과 오토파지를 극대화하고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유지하면서 만성염증을 줄여서 저속 노화에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항노화와 다이어트에 좋은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실행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생체시계를 기반해서 단식을 하자는 거예요. 낮에는요, 섭취를 집중하고요, 밤에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 간 해독 리듬, 호르몬 리듬에 맞춰서 식사 타이밍을 조절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요, 오토파지 활성화인데요.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려면요,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이 필요합니다. 12시간 공복에 성공했다면 14시간 공복 14대10, 16시간 공복 16대8까지 해보는 거죠. 특히 16시간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요, 16대8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원칙 세 번째는요, 단순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대사 리셋을 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생체 리듬을 되찾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이라든지 여러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것은요, 단순히 칼로리 제한이 아니에요. 대사를 다시 한번 리셋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장 실천 방법은요, 시작 시에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12시간도 못 굶는 분들이 14시간, 16시간부터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아요. 하루 12시간은요, 식사를 허용하고요, 하루 12시간은 단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시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 적응 단계로 혈당 변동 완화 효과를 경험하시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심하기에는요, 이런 간헐적 단식이 익숙해지면요, 14대10, 16대8까지 단식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16시간 단식, 8시간 섭취를 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아침 10시에 첫 식사를 하시고요, 오후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한다든지,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고요, 오후 4시에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좋은 16대8 간헐적 단식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식사 구성의 원칙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시간만 지키고 나쁜 걸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좋은 다이어트, 좋은 항노화를 이루어내지 못할 겁니다. 식사 허용 시간에는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근손실 예방을 위해서 체중 1kg당 1.2g 전후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드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채소나 통곡물 충분히 드시고요. 지방은요, 불포화 지방산 중심으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같은 거 아주 좋아요. 단순 당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요, 물, 차, 허브티 같은 거를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쁜 직장인은요, 아침은 가볍게 전날 준비해 놓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백질과 야채를 같이 드신다면 정말 좋겠죠. 점심은요, 직장에서 정상식으로 드시고요, 저녁은 소식 또는 아주 간단하게만 드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은요, 칼슘,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녁 7시 이전에는요, 모든 식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4시간 이상을 공복을 지킨 후에 잠자리에 드시도록 하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을 집중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주 2회 정도는요, 16대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항노화 식단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항노화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시고요, 항산화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하자면요, 간헐적 단식은요, 다이어트에서는 인슐린 감수성 회복, 지방 연소의 촉진, 저속 노화에서는요, 오토파지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염증 억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중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저속 노화 다이어트 방법을 꾸준히 실생활에서 실천을 하신다면요, 또래보다 젊고 날씬하다는 말씀을 늘 듣고 사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속 노화 다이어트 시리즈는요, 다음번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이론은 처음이신가요?